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12가지 행복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행복이라는 법칙, 행복을 키우는 아마 법칙인 것 같습니다. 자, 릭 핸선, 포르스터 핸선 지음, 홍경탁 옮김, 위너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삶의 차이를 만든다 라고 합니다. 자, 매일의 역경에 맞서고 다양한 기회를 찾기 위한 12가지 마음의 힘. 오늘도 나를 뛰어넘는 연습을 한다. 요즘처럼 소란스러운 세상에서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지, 감사, 연민 같은 회복 탄력성의 열쇠, 지속적인 웰빙의 열쇠를 키워야 한다라고 하네요.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란 단순히 끔찍한 상황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 아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타인과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렇게 큰 의미다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범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 릭 핸슨 박사는 우리의 신경제에 원래부터 자리한 12가지 내면의 힘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힘을 키우면 어떤 일이 닥쳐도 자신감 있게 기회를 추구하고 역경에서도 중심을 잡으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행복을 키워주는 그 12가지 법칙 한번 자세하게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인생은 여행이라는 말은 분명한 사실이다. 머나먼 길을 가려면 여러 자원과 도구가 필요하기에 지금까지 나는 최선의 자원과 도구에 관해 말해왔다. 이제부터 이러한 내면의 힘을 키우고 이를 이용해 각자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베풀 수가 있다. 우리는 모두 욕구가 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와 걱정이 찾아오고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아 삶의 질이 떨어진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안정과 만족, 교감이라는 3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하네요. 자, 지난 20만 년 동안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변했지만 우리 뇌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고 선조들이 주거할 곳을 찾아 안전 욕구를 해소하고 음식을 구해 만족 욕구를 해소하며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여 교감 욕구를 해소하게 했던 신경기제가 오늘까지도 뇌에서 활동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뇌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죠. 이런 그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행복으로 가는 길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연민이라는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돌보겠는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돌보겠는가? 인생을 살면서 겪은 여러 중요한 경험 가운데 하나는 6살 때 있었다. 자, 이분의 그 짤막한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리노이주의 어느 옥수수 농장 근처에서 살았고 이른 저녁 바깥에 나와 있던 나는 트랙터 바퀴 자국에 고인 빗물을 내려보다가 우리 집을 돌아보았다. 집 안의 분노가 우울하고 슬프게 했다. 저 멀리 언덕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집, 아마도 우리보다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의 집에서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른이 된 지금 부모님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통제할 줄 아는 다정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었고 내가 여러모로 운이 좋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버지는 힘든 일을 했고 어머니는 누이와 나를 키우느라 늘 손이 모자랐다. 그날 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일상적인 말다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를 돌보려고 했던 느낌만큼은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때 무척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기분이 좋아지려고 노력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것이 연민이며 다른 사람을 연민하는 만큼 자신을 연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분명하게 기억한다. 당신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헤치고 나아가 더 큰 행복을 찾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이처럼 행복으로 가는 길은, 나만의 길은 대다수 사람처럼 연민해서 시작했다. 자신을 향한 연민은 꼭 필요하다.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관심이 없다면 행복과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민은 따뜻한 감정인 동시에 신체의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연민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타인도 최선을 다한다. 자기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더 친절하죠. 타인의 고통을 보살피고 긍정적인 자질을 인정해주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사람일까?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엄격하고 비판적이며 오직 결과로 자신을 평가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확신이 없어 자기 개발을 하기는커녕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한다고 상상해보자. 기운을 북돋아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공감해주고 치유와 성장을 돕는다. 이렇게 자신을 소중히 하면 평범한 하루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보라. 자신에게 잘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 마음속은 악해. 내 마음속은 항상 악해. 여기서 더 욕심을 낸다면 실패할 거야. 같은 믿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자신에게 잘하지 못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믿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첫째, 모든 인간관계 원칙은 예의와 연민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당연히 자기 자신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둘째,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수록 책임감이 커진다. 예를 들어, 외과 의사는 환자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죠. 따라서 외과 의사에게는 신중하게 수술해야 하는 막중한 직무가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당신 자신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자 몇 분 혹은 몇 주, 몇 년 뒤 미래의 자신이다. 이렇게 당신을 친절하게 보살필 의무가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자연스레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을까.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을 돌보라고 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잘하면 타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사람은 행복해지면 대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인내심과 협동심, 배려심이 늘어난다. 스트레스와 걱정, 짜증 대신 평온함과 만족, 기쁨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상상해보라. 존중과 연민의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진심으로 믿도록 도와줄 실용적인 방법이 있다. 간단한 문장, 이를테면 나는 내 편이야, 내 의견에 동의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와 같은 문장을 써서 소리내어 읽거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는다. 누군가에게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친구나 멘토가 당신 편을 들어주고 당신의 의견에 옳다는 확신을 주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내 의견에 동의하고, 그리고 나는 내 편이다 라고 항상 외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을 연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자, 연민은 고난에 대한 따뜻한 감수성이자 도우려는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연민을 베풀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평온해진다. 그리고 연민을 받으면 강해진다. 크게 숨쉬고 발을 딛고 일어나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된다. 자신에게 연민을 베푼다면 그것을 베풀 때와 받을 때의 이로움을 모두 얻는다. 다른 사람이 짊어진 짐과 스트레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러한 짐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짤막한 스토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스토리 읽어보기 전에 완전하게 용서하기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짤막한 스토리가 나오네요.
자, 몇 년 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이웃의 커다란 나무가 우리 마당으로 쓰러져 그 사이에 있던 담장이 무너진 일이 있었다. 우리는 이웃 남자에게 나무를 치워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러겠다고 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이야기할 때는 웃으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비상식적인 상황이었고 화가 났다. 하지만 그래 보았자 우리 가족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터이기에 나는 분리된 용서를 시작했다. 그건 단지 커다란 나무일 뿐이야. 우리 집이 불탄 것도 아니잖아. 이처럼 단순한 상황에서 화를 터뜨려 일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나는 아는 것이 용서에 도움이 되었다. 나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보험회사에 찾아갈 것이라고 이웃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받은 다음 날,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진 5개월이 지난 후에 인부들이 나무를 치우러 마당을 찾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웃 남자와 사이는 아주 어색했다. 나는 완벽하게 용서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를 이웃집 을간이라는 평면적인 인물이 아닌 인간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는 죽어가는 잔디와 잡초로 둘러싸인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나는 그가 마당에 들어왔던 너구리를 좋아해서 먹이를 챙겨준 일이 떠올랐다. 헬로윈에 우리 아이들이 문 앞에 갔을 때에도 그는 사탕을 가득 안겨주었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아마도 돈 문제와 나무를 치우는 비용을 비롯해 외로움과 늘어나는 나이를 걱정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나무를 그대로 방치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하자.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가 사과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던 일이 떠올랐고 이를 무시했었다는 기억이 떠오르자 당혹스러웠다. 우주에서는 그 나무가 얼마나 작은 점으로 보일까도 상상했다. 나는 부다의 마음과 같은 가르침에 도덕적 책임감을 느꼈다. 우리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싸움을 원만히 해결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나는 완전한 용서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웃의 정을 느끼며 나란히 옆에 살았다. 몇 년 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슬펐지만 그와 화해하며 살아서 다행이라고 여겼다. 이웃 남자와 나무를 돌보면서 거기에서는 몇 가지 훌륭한 교훈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이 있죠. 자, 전체적으로 사람 보기, 그리고 넓게 바라보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수많은 관계와 활동을 포함한 전체 삶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일과 무관하여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은 수많은 시간과 인생의 많은 부분을 생각해보자. 사건을 여러 원인이 있는 강에 나타난 소용돌이 치는 집합으로서 보아야 한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말이다. 이러한 관점이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용서하려는 일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를 이해하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놓아버린다. 그리하여 완전한 용서에 이른다. 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를 먼저 하라고 하네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보다 남을 용서하기가 훨씬 쉽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연민, 균형감, 전체적으로 사람 보기, 놓아주기,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기 등을 남에게 베풀 때만큼 자신에게 관대하게 베풀 수 있을까?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여전히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다면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어난 일에 대한 최대한 합리적인 일을 책임지지 않고 자신을 용서할 수는 없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인정하면 책임이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짤막한 스토리들이 나오고요. 오늘도 나를 뛰어넘는 연습을 한다. 이 문장을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오늘도 나를 뛰어넘는 연습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스토리, 그 늙은 노인에게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겨내면서 그 나무를 치우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렇게 굉장히 자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연습들, 매일의 역경에 맞서고 다양한 기회를 찾기 위한 마음의 힘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마음 훈련. 자, 12가지 행복의 법칙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아 원장쌤이었습니다.